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 한국 현대사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네, 아마 바로 이 세 단어일 거예요. 그쵸? 전쟁, 폐허, 가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1950년대는 보통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곤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과연 전부일까요? 이 단어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아주 큰 질문이 하나 남거든요. 왜 그 혼란의 시기에 그렇게나 많은 민간인들이 아무런 기록도 없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이건 그냥 안타까운 사건 몇 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시스템, 바로 국가가 작동했던 그 방식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 그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950년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 바로 전쟁이 터지기 직전으로 말이죠. 화면에 보시면요, 1948년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순 사건이 보이죠? 바로 이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국가가 내부의 저항을 억누르면서 폭력을 사용하는 아주 특정한 방식을 배우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개념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연좌제적 논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증거나 재판도 없이 저 사람이 적과 관련됐을지도 몰라 하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법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냥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빼앗고 국가는 깨달은 거예요. 아, 법이 없어도 통치가 되는구나. 이게 바로 앞으로 10년간 벌어질 끔찍한 일들의 설계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설계도를 전국 단위로 대규모로 실행에 옮길 도화선에 불이 붙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이죠. 전쟁이 터지자마자 행정 시스템은 그냥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를 채운 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폭력의 설계도였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처럼 위험할 것 같으니 미리 제거하자는 식의 학살이 전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국가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법이라는 OS를 삭제하고 의심이라는 OS를 새로 깐 거죠. 증거요? 필요 없어요. 그냥 권력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성폭력은 더 이상 전쟁터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검문소에서, 피난민 수용소에서, 즉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아주 체계적인 폭력이자 도구였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 또 기이한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로 자기 국가한테 또다시 처벌을 받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여성이 점령군에게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아군이 돌아와요. 해방이 된 거죠. 그런데 국가는 이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녀가 겪은 그 고통을 적에게 협력한 증거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기가 당한 그 폭력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을 꿰뚫는 정말 소름 끼치는 한 문장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이제 당신의 유죄 증거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 그냥 민간인일 뿐이었던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이게 그냥 전쟁통에 정신이 없어서 기록을 못한 게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설계된 행정 전략이었어요. 이 표를 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보세요. 즉결 처형은 서류상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군인이 저지른 성폭행은 군기문란이라는 내부 징계 문제로 둔갑하고요.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한 사건은 그냥 기록 자체를 안 남기는 거예요. 바로 이 공식이 작동한 겁니다. 기록이 없다? 그럼 범죄도 없다. 고로 책임질 사람도 없다. 완벽하죠?
그럼 피해자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건 도덕적인 선택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온 가족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니까요. 심하면 또 다른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침묵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국가는 이 모든 폭력과 침묵을 어떻게 정당화했을까요? 네, 바로 전쟁이라는 두 글자를 완벽한 방패막이로 사용한 겁니다. 아마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시기 참상에 대해 누군가 질문하면 언제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막혀버리죠. 어쩔 수 없었어. 전쟁이었잖아. 하지만 이건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그 모든 걸 지워버리고 앞으로 그 누구도 진실을 파헤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알리바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알리바이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휴전이 되고 나서 이 침묵은 아예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 즉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폭력 피해는 모든 공식적인 전쟁 피해 조사에서 아예 항목 자체가 빠져버려요. 보상 대상에서도 당연히 제외됐고요. 국가는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그냥 모르겠다고, 알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결국 1950년대의 진짜 비극은 그냥 전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핑계 삼아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작동했던 바로 그 국가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 국가는 과연 누구를 지키기 위해 존재했으며 또 누구를 의도적으로 버렸는가?